우리는 웹소설 팩토리. 그럼 다음 거 진행할까요? 네, 주인공의 비중이 적거나 안 나올 때에도 독자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웹소설은 주인공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장면에도 주인공에 의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맞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화의 전체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주인공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네. 다른 등장인물들의 뭐 에피소드라든가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은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주인공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근데 주인공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인공은 없지만 주인공이 오면 해결해 주겠다. 그쵸. 언제 오지? 이런 건 아니면 주인공을 진짜 칭찬을 하거나 얘네들이 와 걔 대단하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착각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맞아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네. 주인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어난 사건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본다거나 네. 보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가 주인공에 의해서 비롯됐다 하면은 이 부분은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 주인공이 한두 화 정도는 안 나와도 된다. 예 최대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에 관한 어떠한 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복선 작가님이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초보 작가는 시작하려면 작법서라든지 뭘 읽어야 한다든지 하는 게 없을까? 혼자 맨땅에 헤딩하려니 힘들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최고의 작법서는 모든 플랫폼 상위권에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 아닙니까? 제일 인기 많고 잘 나와 있고 파쿠리나 이걸 뭐 뺏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니까 위에 있는 거거든요. 작법서 그게 최고의 작법서죠. 제일 위에 있는 상위권 소설. 네. 저는 그래요.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초보분들은 대가리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원래 대가리 많이 깨져 봐야지 뭐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맨땅 헤딩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인풋은 기본 중에 네, 기본인 거고 굳이 작법서를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웹소설의 신을 추천할 수밖에. 저는 그 작법서를 보고 굉장히 좋은 작법서다라고 한산이가 생각했기 작가님 때문에 거. 사실 작법 자체를 볼 건 없어요. 내가 웹소설을 어떻게 접근하고 내가 웹소설을 어떤 방향으로 써나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팁이 들어있는 작법서였던 정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작법서 중에 처음에 시작해서 읽어가지고 깨달음이나 도움을 받을 만한 글들은 없어. 어느 정도 머리가 깨진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글 쓰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도움이 그쵸. 되는 것들이지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거의 없거든.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시작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돼. 주인공의 결핍 만들고 이거 채워주면 그게 소설이고 네. 소설이 완결이거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려는 힘들다. 그걸 어떻게 쓰는 거냐? 소설은 하나의 캐릭터의 결핍을 만들어주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이 소설이다. 그럼 이거를 이해했냐? 이거를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러면 결핍을 만들어줘야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는데 그거 말고 딴 거 없니? 이 새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그래. 그리고 작법서를 보고 갑자기 매력적인 캐릭터 만드는 거 배우고 이거 필요가 없다니까? 처음에 글 쓸 땐? 이상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본인 꼴리는 대로 하세요. 꼴리는. 갑자기? 근데 저는 근데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카데미 뭐 돈 내고 어디든 다 해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내가 귀 닫고 그때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몇 달 들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쓰고 싶은 거 다 써보고 왜 안 되지? 혼자 고민하고 상위권 있는 거 욕 다 해보고 이러고 한 3년 전에 그때 되니까 그때는 잘 들리더라고. 왜 안 됐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태가 될 정도로는 맨땅 헤딩해서 시간을 좀 보내는 나한테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경험 속에 네. 깨달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경험해보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하나만 경험해보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갔어요. 아카데미에서 잘 됐어요? 그럼 다행인데 아카데미에서 잘 안 됐어요. 그럼 결국 혼자가 되거든요. 그럼 혼자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나는 지망생들이랑 글 얘기하면 라이어 게임 하는 느낌이야. 키워드로 웹소설이라는 명제를 줘놓고 웹소설을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새끼 라이어인가?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아.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잡히는데 그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도움을 받고 같이 하면 도움이 되긴 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조금 더 뭐라 그러지?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아직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게 안 잡혀 있으니까. 근데 성인이면 아카데미 듣는 걸 추천하고 싶어. 나도 하고 있고.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전개를 삐끗해서 난리가 났다. 독자들이 욕한다. 수정을 하고 싶어도 이게 일부 독자들의 반응인지 전체 독자들의 반응인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봐서 긴급 수정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플러스 리메이크를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느낌의 질문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이거 전정권 작가 좀 최근에 겪었잖아요. 저는 쥐지요. 전개를 박았다? 쥐지요.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웹소설이 참 무서워요. 떠난 독자님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글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쵸. 저는 근데 이제 10년 됐잖아요. 네. 지금에서 내린 결론 딱 하나예요. 독자들은 언제나 옳다.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부 독자들이거든요. 만약에 작품을 2만 명이 보고 있으면 악플을 다는 사람은 30명이에요. 아 예. 근데 3,000명이 이게 좀 짜증나고 별론데 이거를 그냥 대충 성격이 그래가지고 보다가 아이고 재미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명일 때 상관이 없는데 3명이 넘어가면 확실히 그때 글을 멈춰야 돼요. 요즘은 더 좋아. 예전에는 글의 네. 전개가 삐끗하면 욕을 했거든요. 네. 요즘은 삐끗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줘. 너 X 아니지? 그러지 마라 진짜. 이렇게 요즘은 진짜 독자들이 너무 잘한다. 미리 예상까지 아, 해줘도 네. 해줘. 근데 그걸로 하려고 한다? 이미 그렇게 플롯이 정해져 있어. 네. 하지 말라는데. 네. 그 이때는 잠깐 멈춰 세워줘야 돼. 왜? 독자들은 언제나 옳다. 나 상상력도 좋고 네. 인풋도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자꾸 꿍시렁대고 컴플레인 걸고 네. 이걸 해. 이런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 제일 힘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직위가 올라가면 제일 고마워. 아. 이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면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거든. 이게 일부 독자들의 반응인지 전체 독자들의 반응인지 모르겠다. 내가 살면서 뭐 나쁜 짓 안 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독자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나 뭐 전장보 작가처럼 뭐 적이 있거나 이러면 누군가 우매하려고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그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 독자들의 말은 언제든지 옳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질문도 안 보여서 너무 아파가지고 질문이 너무 아팠어. 전개를 삐끗해서 난리가 났다. 네. 큰일 난 건 맞습니다. 뇌절을 쳤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치? 네. 뇌절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뇌절의 그 독자들의 반응이 옳은 반응이냐 아니냐는 종합적인 지수가 판단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문피아 연재 중이라면 선작이 빠르게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연동률이 빠르게 무너졌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그 부분이 나타나고 나서 얼마나 지났느냐 몇 명의 독자가 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시는 작가분들 제가 봤거든요. 빠르게 그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금 그치. 재탄생시키는 작가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손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럼 그걸 하느냐 마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봐요. 맞지. 왜냐면 개정판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정리하자면 딱 간단합니다. 독자들은 옳아요. 3명 넘어가면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수 확인해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하고 바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나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리메이크도 이게 주의할 건 딱 하나입니다. 지적한 부분만 고치면 돼. 이거를 다음 내용에 전개할 때 피해만 없을 정도로 고친 다음에 네. 포커스를 딴 데로 바꿔버려야 돼. 이거 갖고 계속 질질 끌려가면 계속 더 깊어지고 딥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산으로 가니까 딱 정리하면 갑니다. 독자들의 말은 옳고 3명 이상 넘어가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잠깐 글을 멈춰도 돼. 연재 중단해도 네. 좋아요. 그리고 수정을 2, 3화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나마 심폐소생술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리메이크하면 없고 25화, 50화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2, 3화만 빠르게 고치고 네. 전개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리메이크 자체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소비된 컨텐츠를 재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는 너무 많거든요.